드디어 키 빼 몸 108을 초과했습니다. 키 빼기 몸무게, 그리고 하프나 풀 같은 이제 장거리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진짜 현저히 없어져요.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저는 이따가 조금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인바디를 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원래 인바디를 재고 있었는데 근래에 잘 못 쟀다가 거의 한 달 만에 쟀는데 드디어 키 빼 몸 108을 초과했습니다. 제가 최대로는 110까지도 맞춘 적은 있는데 런닝하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맞췄었는데 108 정도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요. 체지방률과 여러가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요즘 런닝 퍼포먼스나 효율성,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조금의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어보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런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km 정도 달려왔습니다. 아주 편한 페이스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 빼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키 빼기 몸무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5.6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67. 몇이 나왔죠. 그러면은 키와 몸무게를 빼면은 108이 조금 넘게 나오는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 빼 몸이라는 게 도대체 왜 런닝에서 자,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달리기라는 행위는 한쪽 발이 항상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행위를 달리기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떠 있는 다리가 바닥에 착지를 하면서 충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로 그 충격량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체중이 또 거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체중이 낮은 분들이 자세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요소, 잘못된 신발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에 오는 부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아마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 체중일 겁니다. 해서 내가 퍼포먼스, 이게 기능 향상 그리고 부상 예방까지도 하고 싶다면은 이 체중 조절은 불가피합니다. 정말이에요. 자, 저의 경우에는 지금 키 빼 몸이 108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있었던 유발 대회에서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대회에서 10km에 38분 어색하네요. 38분의 기록을 가져갔을 때 저랑 비슷하게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덩치가 더 크시고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소수였고요. 이 10km 정도에서까지 단거리라고 말할, 중거리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키 빼 몸이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정말 오래 달리시고 기간을, 그리고 하프나 풀 같은 이제 장거리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진짜 현저히 없어져요. 다들 흔히 말하는 게 마라톤 체형이라고 말할 키 빼 몸 한 110 수준의 그런 분들이 최상위에는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절대로 풀이나 하프에서도. 자,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러면 체중계 숫자를 줄이면 되냐? 절대 아니죠.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키 빼 몸 110까지도 맞춰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든데 퍼포먼스, 기량, 근력 이런 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러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체성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량이 떨어진다? 넌센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체계적이고 꾸준히 장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 체성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세 박자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단, 근력운동, 러닝, 이 세 가지가 조화를 하고 꾸준히 이어졌을 때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뭐 그 중에 한두 개만 챙겨도 유의미한 변화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단계 이상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딜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내가 길게 보겠다, 하지만 덜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관하나 말씀드린 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효율적이고 좀 거시적인 결과물을 빨리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고르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잘 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는 그냥 살 빼려고 러닝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닝적인 기능 향상과 어떤 수준 이상의 도달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부상 예방을 하기 위해선 이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높은 체중에서의 러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다리나 신체에 걸리는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상태에서도 부상 위험이 높고, 러닝 할 때 길러지는 근력이 이 부하를 감당하는 수준과 비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능 향상을 근력 운동으로 보충을 해줘서 상체든 하체든 해서 기능이 향상되면, 근력이 향상이 되면 부상까지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모두 다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단, 갑자기 막 극단적으로 막 식사량 줄이고 뭐 하면 절대로 당연히 오래 못 합니다. 근력 운동, 당연하죠. 그 고됨과 힘듦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것도 급하게 고강도로 하면 유지 못합니다. 러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 오버 트레이닝 해보셨죠?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짧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길게 쭉 이어갔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만 해도 지금 2년 반 넘게 이 세 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급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선 마음에서 우러나서 경험해봐서 말씀드립니다. 자, 5분 35초 페이스로 10km 펄런 했습니다. 정말 상쾌하고 이제 정말 뛰기 최적의 날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기상 지금 상태상 이게 또 얼마 안 가고 너무 추워지겠죠? 화가 납니다. 뭔가 러닝을 최적화해서 뛸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이제 추워지는 날 런닝이 분들, 겨울을 겪지 못한 러너분들께서는 난관이실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꿀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제가 느낀 바에 대한 것들,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꼭 뭐 당장 좀 오늘에서라부터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부터 해야지, 언제부터 해야지 하면 절대 시작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러닝 생활을 응원하겠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좀 러닝 일정 좀 소화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띠어였습니다.